여러분은 노벨 문학상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헤르만 헤세, 어니스트 헤밍웨이, 알베르 카미, 그리고 한강! 누구인지 아시나요? 지난 2024년 한국의 한강 작가는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강 작가의 작품이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까지, 한국의 현대 문학이 발전하기까지 한국의 문학은 어떻게 흘러왔을까요? 한국의 근현대 문학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 왔을까요? 그럼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격변의 근현대를 보내왔습니다. 그럼 지금 소개한 시대별로 한국의 문학을 알아보아요.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은 한국인의 언어와 문화를 억압했고 한국을 식민지로서 착취했으며 학교에서는 일본어 사용을 강요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웠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슬픔과 무력감을 느끼면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거듭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문학은 그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근대 문학으로 접어들게 되면서도 민족의 고유성을 보존하기 위한 저항 문학이 그 일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있습니다. 서시에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어려운 시대 상황 속 끝까지 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는 윤동주의 다짐을 보여줍니다.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청년의 고뇌를 우리는 그의 시를 통해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에 들어섰습니다. 해방된 한국 역시 이 거대한 국제 질서 속에서 분단되었고 남북 간의 서로 다른 이념은 결국 6.25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문학, 그리고 이 시기를 다룬 문학에는 한국이 겪은 혼란과 분단의 상처가 깊이 남아 있습니다. 최인훈의 광장은 시대의 이념적 분쟁, 혼란 속에서 인간의 모습을 그린 소설입니다. 주인공 이명주는 남한과 북한 사회를 모두 경험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찾지 못합니다. 남한에서는 물질 중심 사회와 정치적 혼란 속에서 회의감을 느끼고 북한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는 체제의 답답함을 느낍니다. 작품 속에서 의미하는 광장이라는 공간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이상적 사회를 의미합니다. 주인공이 결국 한국에서 광장을 찾지 못하고 바다로의 투신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소설은 끝나게 됩니다. 이 소설은 냉전 시대의 분단 현실 속 개인의 고뇌와 회의감을 현재의 우리에게로 전하면서 현재의 우리가 이념의 갈등과 혼란, 그로 인한 비극들을 사유하게 합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가 재개발과 공업화로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산업화는 물질적인 풍요로에 도약을 가져다 주었지만 인간의 삶을 왜곡하고 가장 중요하게 자리해야 하는 인간이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농촌 공동체가 해체되고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와 빈민은 열악한 환경을 겪었습니다. 사회적인 격차와 소외가 심화되었고 노동자와 빈민, 청년과 같은 소외계층이 나타났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다루는 문학은 이러한 산업화로 인해 상실된 것들을 다룹니다. 조세이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도시화와 재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한 빈민층의 삶을 그립니다. 난장이 가족은 산업화 시대의 약자이자 무력하지만 존재감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을 상징합니다. 이 작품은 소외된 이들에 대한 공감과 산업화의 이면을 전합니다. 우리는 산업화의 발전된 모습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까지 접하게 되면서 고통에 공감하고 세상을 통찰하게 됩니다. 한국은 독립 후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지만 부정선거나 독재, 쿠데타를 통한 권력 장악과 같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독재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은 억압되었고 그럼에도 민주화 운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항쟁 등이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갈망은 민주화 운동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어졌고 이는 한국의 문학 속 깊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를 기억하시나요? 소년이 온다는 5.18 민주화 운동을 정면으로 다루는 한강 작가의 소설입니다. 국가에 의한 부당한 폭력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작품은 끔찍한 폭력을 직접적으로 전시하기보다는 섬세하고 시적인 문장으로 상처를 표현합니다. 한강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총칼을 앞두고도 시신을 수습하며 서로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을 통해 인간의 숭고함을 드러내고 국가에 의해 자행된 폭력이 개인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고발합니다. 소년이 온다는 우리가 자유를 위한 희생과 사람 사이의 연대, 폭력의 무자비함에 대해 사유하게 합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 냉전과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운동으로 말할 수 있는 격변의 근대를 겪었습니다. 한국의 근대사 속에는 수많은 아픔이 자리했고 문학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학들은 자칫 잊을 수도 있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기억하게 합니다. 어떠신가요?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한국의 근대 문학에 대해 더 궁금증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문학에 관심이 생겼다면 더 깊고 아름다운 한국 문학을 접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